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공개되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소비자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차 소식이 있고로 가격 상승이라는 인식이 누적된 탓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옵션과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리뷰는 위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아반떼 CN7은 2020년에 출시돼서 작년인 2020년에 한 차례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저 62만원, 최고 195만원, 평균 135만원이 인상되었는데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전트림 도어 흡음재 강화, 디스플레이 인치업, 인조가죽 시트 기본화, 베이지 시트 추가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상 금액 대비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식은 현대기아차는 초기형 이후에 페이스리프트까지 약 300만원 기준, 풀체인지에서는 약 500만원 기준으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물론 트림별로 편차도 주고 연식 변경으로 미리 인상해두는 수법도 있긴 하지만 초기형과 페리, 초기형과 풀체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수치에 근접합니다. 즉,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도 초기형에 300만원을 더한 값인 스마트는 2017만원, 중간 트림인 모던은 2248만원,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2753만원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 초기형에 비해선 300만원이 올랐지만 바로 직전 버전인 연식 변경에 비해선 150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 거부감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트림별 편차로 특정하게 미는 트림으로의 유도, 그리고 윗끝과의 중첩 구간으로 클래스업도 견인해야 되고요. 아무튼 대기업의 가격 전략을 전부 다 간파할 순 없지만 이번 아반떼는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와의 상관관계도 염두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의 최종 보정치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던 트림의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리고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덜 올려서 인스퍼레이션의 선택률을 높이려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소나타 2.0 모던 트림보다 비싸지고 1.6 터보 기준으로는 거의 같아집니다. 아반떼를 최고 트림 풀업으로 가면 소나타 깡통보다는 확실히 비싸진다는 뜻이 돼요. 참고로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에서 덜 올린 금액은 모던에 전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아반떼 가격 거부감은 4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로 보정을 해서 가격을 바로 올려버릴 테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부정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물가 지표들이 상승 중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도 시작가만은 1천만 원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자리만 1이고 실제로는 거의 2천만 원 수준일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아반떼가 2천만 원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선 저 역시 낙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반떼가 2천만 원이다. 특히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썬루프나 휠 인치업만 해도 2,700만 원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세단이니 SUV니 취향 차이보다는 금액대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2,700만 원 기준으로 눈여겨볼 만한 차는 셀토스와 K5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700만 원이면 경차부터 K3, XM3, 트레일블레이저나 스포티지, 투싼과 같은 준준형 SUV 하위 트림도 선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셀토스와 K5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정도 옵션까지 넣은 구성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반떼를 타시다가 기변율이 많은 차들이기도 하고요. 먼저 재원면에서는 셀토스와 K5 사이에 아반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토스는 소형이지만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과 트렁크 공간이 아반떼보다 크다는 장점이 있고요. K5는 V급답게 넓은 전폭과 휠 베이스로 레그룸과 숄더룸에서 아반떼보다 넓고요. 승차감도 좋습니다. 파워트레인 면에선 K5와 셀토스는 1.6 터보 엔진의 8단 변속기 조합으로 각각 180마력, 198마력의 27토크입니다. 아반떼는 1.6 자연흡기 엔진의 무단 변속기 조합으로 123마력의 15.7토크입니다. 아반떼만 놓고 보면 사실 무난한 수치긴 하지만 셀토스와 K5에 비교하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같은 가격에 아반떼는 풀옵이지만 셀토스와 K5는 중옵입니다. 따라서 셀토스, K5를 지금 보시는 조합으로 사셔도 아반떼 풀옵에 있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나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등은 부족해집니다. 물론 셀토스 K5에도 이거를 넣을 수 있는데요. 다 넣게 되면 2,9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무난한 성능에 옵션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반떼를, 실내 공간이나 차급이 중요하신 분들은 셀토스나 K5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옵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에는 총 5가지의 신규 옵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라운드 뷰는 셀토스나 코나와 같이 신형 소형 SUV에선 이미 들어가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전에는 소나타나 K5 같이 중형급 이상에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키 2입니다. 기존 모델에선 디지털키 1이라서 안드로이드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iOS까지 지원이 되는 2가 적용이 되면서 아이폰도 스마트폰 블루투스, NFC를 이용한 도어 제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빌트인 캠 2입니다. 기존 아반떼엔 빌트인 캠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면서 신형 그랜저와 신형 코나에 들어가는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됩니다. QHD 화질의 64기가 외장 메모리, 음성 녹음까지 지원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기능은 빌트인 캠 2와 마찬가지로 신형 그랜저와 코나에 먼저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OTA를 통해서 내비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버전에서는 ECU를 통해서 구동계와 공조같이 차량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ADAS입니다. 이거는 신형 코나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전진 출차를 지원하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이 기능은 평행 주차 상태에서 후진할 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면 자동 제어를 통해서 충돌을 예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이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가격과 옵션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출시일은 이번 달 중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3월 말에는 서울 모빌리티 쇼도 있고 4월에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아마도 다음 주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 다음 주는 곧 구형이 될 현재 버전의 재고 할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인데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재고 할인에 대한 루틴이 좀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 할인 정보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점점 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신형 아반떼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